국민 앵커 백운기, 정확한 분석, 날카로운 시각. 백운기가 하면 다르다. 네, 2부에서는 여러분 좋아하시는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과 인터뷰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잘 용혜인입니다. 계셨습니까? 네, 잘 지냈습니다. 반갑습니다. 오랜만입니다. 네, 오랜만에 뵙습니다. 이제 아들이 4살 됐겠는데요? 아니, 아직 3살인데요. 이제 말하기 시작해가지고 네. 네, 아주 정신없습니다. 2021년은 국회 왔을 때가 2살 배기였으니까. 아니, 그때 태어났어요. 2021년에. 그랬나요? 네. 이름이 뭡니까? 저희 아들은 박단인데요. 외자시구나. 이름이 외자입니다. 네. 시작할 단 그런 박달나무 단자. 박달나무 단자. 네. 단군 할아버지 할 때 단자. 네, 맞습니다. 예. 우리 용혜인 의원 오신다고 그러니까 우리 정치본색 시청자들께서 너무나 반가워하고 좋아하시는데, 그나마 이번 국회에서 좀 믿을 만하다, 의지할 만하다 이런 분들이 참 많은데 다음 국회에서도 볼 수 있을까? 이제 그 걱정을 하는 분들이 많거든요. 네. 지금 혹시 마음속에 준비는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네, 이제 거짓말 조금 보태서 예. 제가 요즘에 안녕하세요라는 말만큼 다음 총선 어떻게 나가냐라는 예. 질문을 많이 받는 것 같습니다. 정말 그래요. 근데 이제 저의 재선, 그리고 저의 재선뿐만 아니라 이제 기본소득당이라고 하는 좀 새로운 대한정당의 어떤 성장을 바라시는 분들의 응원의 어떤 이야기들을 많이 듣고 있는데요. 근데 이제 아무래도 저희는 의원이 한 명인 작은 정당이다 보니까 제가 어떻게 출마를 하느냐를, 이게 이제 당 전체의 선거 전략이랑 사실은 얽힐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선거제도 논의가 아직 좀 끝나지 않은 상황이라 예를 들면 중대선거구제가 될 때 어떻게 나갈 것인가, 아니면 연동형 비례대표제 유지될 때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거에 따라서 너무 달라지기 때문에 안타깝게도 아직은 좀 결정할 수는 없는 상황이어서요. 그러시군요. 네, 선거제도가 좀 논의가 마무리가 되면 그러면 이제 당원들과 함께 좀 논의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 많은 시청자들도 그렇고 저도 이 다음 국회에서도 우리 용혜인 의원님을 다시 봤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돌이켜보면 어떻게 보면 지금 대한민국의 상황이 우리 용혜인 의원을 더욱 돋보이게 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도 듭니다. 이게 정말 별일 없이 지나간 해는 없었지만 이렇게 그냥 요란하고 시끄럽고 그런 때도 없었는데, 그때 전부 당리당략에 빠져서 억지 논리만 펴고 그럴 때 그나마 상식적으로 할 말을 하고 그랬기 때문에 국민들이 더 많이 사랑해 주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참 이렇게 영광스럽다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특히 제가 가장 좀 뿌듯하다 혹은 벅차다라는 평가 중에 하나가 일당백 이런 얘기들 많이 해주실 때 정말 지난 3년 동안 열심히 했던 것들을 좀 국민들께서 알아봐 주시는구나 싶어서 되게 뿌듯하기도 하고 벅차기도 한데요. 네, 한편으로는 말씀하신 것처럼 이 윤석열 정부의 퇴행이라는 것이 끊임없이 지속되고 있을 때 여기에 대해서 제대로 좀 문제 제기할 수 있는 의원들이 잘 보이지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또 작은 정당인 기본소득당의 의원에게도 많은 좀 어떤 응원과 혹은 위로를 받는다 이런 표현들을 많이 해주시는 것 같습니다. 좀 안타까운 정치 현실이기도 하죠. 네. 예. 우리 오마이갓님 300명 중에 1등 용혜인 의원 화이팅. 백한방님 어느 지역이든 무소속으로 나오든 무조건 당선입니다. 이렇게 응원글을 보내주셨는데요. 오늘 용혜인 의원과 인터뷰 진행하는 동안에 많은 글 보내주십시오. 저희가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안에 관해서 좀 몇 가지 짚어보죠. 먼저 잼버리부터 이제 이렇게 절단이 났는데 누구 책임이라고 보십니까? 일단 윤석열 정부의 책임이죠. 벌써 윤석열 정부 임기가 시작한 지 1년 반 가까이가 흘렀고, 작년 국정감사에서 김현숙 여가부 장관이 여러 아주 구체적인 우려들에 대해서 전혀 문제 없이 진행될 겁니다 라고 단호하게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또 영국의 스카우트 연맹 대표가 이제 철수를 결정하면서 했던 이야기들이 이 구체적으로 이 행사의 운영에 대한 것들이었어요. 음식
부실한 음식, 뭐 편의시설의 부족, 뭐 아니면 이제 그 온열 환자가 발생했을 때 의료 대응 이런 어떤 운영에서의 문제들을 이제 철수의 이유로 이야기했거든요. 네, 여러 가지 문제가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이 기본적인 운영에 대한 것은 윤석열 정부의 책임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윤석열 정부의 책임을 가장 먼저 물을 수밖에 없고요. 뭐 이 사안에도 또다시 전 정권 탓하기 이야기가 나오는데 물론 이제 새만금이라는 부지 선정과 관련된 문제들 이런 거에 대해서는 따져볼 일입니다. 앞으로 이제 국정감사나 이런 과정에서 따져야 할 문제지만 지금 이 대회를 파행시킨 윤석열 정부가 그리고 국민의힘이 할 말은 아니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아까 유상범 국민의힘 대변인 얘기 들어봤는데 전라북도 도지사가 가장 큰 책임이 있다고 이야기를 하던데요. 동의하십니까? 도지사가 전라북도의 책임도 없다고 할 수는 없죠. 그런데 그 이야기를 국민의힘이 할 것은 아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고요. 국민의힘, 그러니까 윤석열 정부의 책임이 그러면 전라북도에 비해서 작냐라고 하면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기본적으로 조직위원회에 그 전라북도뿐만 아니라 그 부처 장관이 셋이나 들어가 있었던 것 아닙니까? 그리고 관련돼서 올해 3월에 윤석열 대통령이 이제 명예 스카우트 사무총장이 되면서 전적으로 총재. 총재. 예. 명예 총재가 되면서 이제 전적으로 지원하겠다라고 밝히기도 했었습니다. 그리고 그 지원과 관련된 것을 이제 총리에게 구체적으로 맡기기도 했었고요. 이 부분에 대한 책임을 전라북도에게 묻겠다는 것은 결국에는 자신들의 책임은 없다라는 책임 떠넘기기에 불과하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야당에서는 이번 잼버리 가지고 국정조사 얘기가 나오는데 용해인 의원께서도 동의하십니까? 국정조사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고민해 본 바는 없지만 국정조사가 됐던 아니면 어떤 다른 방식이 됐건 간에 윤석열 정부가 이 책임을 피할 수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제 9월이 지나고 10월이 되면 국정감사도 예정되어 있기 때문에 정기국회가 진행되는 동안 국정조사든 국정감사든 이 잼버리 파행에 대한 책임은 계속해서 물어야 할 것 같고요. 네, 그것에 대한 것에 이견은 없습니다. 지금 국정조사를 하자라고 한 안이 모두 12개나 제출이 돼 있다고 하더라고요. 보면은 지금 국정조사 해야 된다고 생각되는 것들이 한두 가지가 아니긴 합니다. 양평 고속도로 특혜 의혹에다가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오송 지하차도 참사, 또 뭐 있습니까? 뭐 하나 둘이 아닌데 뭐부터 해야 되겠습니까? 네, 일단은 이 잼버리는 아직 행사가 진행 중이기 때문에 이후에 정부의 수습 과정과 뭐 자료가 제출되는 것들을 보면서 국정조사는 논의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일단 지금 그 여러 가지 한적해 있는 국정조사 대상 중에 가장 시급한 걸 꼽자면 저는 양평고속도로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뭐 이미 이제 정부의 해명을 믿을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고 그렇다면 국정조사를 통해서 이 양평과 관련된 윤석열 대통령 일가의 여러 의혹들을 좀 깔끔하게 해소하고 가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양평 고속도로 특혜 의혹과 관련해서 좀 용 의원께서 나름 조사해본 내용이 있습니까? 뭐 아주 특별하게 여기서 이 자리에서 뭐 새로운 내용을 밝힌다기보다는 국민들께서 다 아시는 내용일 텐데요. 기본적으로 이해충돌이라는 것은 국회의원들도 그렇고 공직자들도 그렇고 이해충돌의 소지만 있어도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주식 같은 것들을 갖고만 있어도 문제가 되는 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백지신탁이라는 것을 하고 그래서 이 이해충돌에 대해서 윤석열 정부가 전혀 이해를 못하고 있다는 생각이 좀 들고 이 고속도로의 종점이 윤석열 대통령 임기 시작 이후에 변경이 됐는데 그 주변에 윤석열 대통령 일가의 땅이 있다고 한다면 당연히 이해충돌 소지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게 정말로 고속도로가 변경된 종점 안으로 가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한다면 김건희 여사가 깔끔하게 땅을 처분하면 됩니다. 그러면 될 문제를 땅도 처분하지 않고 뭐 거의 국민들을 겁박하듯이 이런 식이면 우리 고속도로 건설 못한다라는 식으로 국민들을 협박하고 있는 건 저는 적반하장이라고 생각하고요. 윤석열 대통령도 나름대로 공직 생활을 오래 하신 분 아니겠습니까? 공직자로서의 최소한의 도리를 좀 보여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까지 전개된 상황을 봤을 때 우리 용 의원님께서는 양평 고속
고속도로 종점을 바꾸는데 김건희 여사 일가 땅이 있다라고 하는 것 때문에 바뀌었을 것이다라고 하는 합리적인 의심을 제기할 만하다 이런 상황입니까? 아니면 거의 그런 것 같다. 어느 쪽이십니까? 의심을 제기할 만한데 의혹을 당연히 제기할 만하죠. 그리고 그 종점 변경을 결정했던 그 담당자가 그 공흥지구 관련돼서 기소된 사람 아니겠습니까? 당연히 여러 의혹들이 나올 수밖에 없고, 그렇다면 의혹을 깔끔하게 해소하는 것은 국민들의 책임이 아니라 윤석열 대통령의 책임입니다. 근데 그것을 해소하는 노력을 전혀 하지 않고 있는 것이 가장 큰 문제라고 보여지고요. 네. 지금 상임위원회가 행안위 소속이신가요? 네, 행안위랑 여가위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여가부가 그렇게 문제가 됐는데 잼버리 같은 경우에 지금 이제 책임 문제가 나중에 나오는데 만약에 이번 잼버리 사태 책임을 지고 여가부 장관 물러나게 한다. 그렇게 한다면 그건 좀 약간 코미디가 아닌가 싶습니다. 여가부 장관 한 명이 물러난다고 될 문제는 저는 아닌 것 같고요. 사실 잼버리라는 대회, 국제 대회로 이렇게 전 세계적인 망신을 살 거라고는 누구도 생각하지 못했던 건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특히 문제는 사전 준비에서의 미흡도 문제지만 문제가 터졌을 때에 그것을 수습하는 과정, 위기 대응 능력이 가장 큰 문제였던 것이고, 여기에는 사실 이상민 행안부 장관과 박보균 문체부 장관 그리고 한덕수 국무총리까지 다 책임이 있는 겁니다. 우리 윤석열 대통령의 책임도 사실은 당연히 피할 수 없는 것이고요. 그랬을 때 여가부 장관 한 명 잘라낸다고 그 윤석열 정부의 책임을 다 했다, 다 물었다라고 볼 수 있느냐라고 한다면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고, 한덕수 국무총리, 이상민 장관, 그리고 김현숙 여가부 장관까지 책임을 물어서 경질해야 한다고 저는 봅니다. 그런데 이제 이때다 싶어서 김현숙 장관에 대한 책임을 묻는 것과 동시에 여가부 책임론을 정부 여당에선 좀 이야기하고 싶은 것 같은데요. 이게 여가부의 책임이, 이 잼버리 파행이 여가부 책임이기 때문에 여가부를 해체해야 된다면 저는 윤석열 정부를 해체하는 것이 맞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지금 뭐 이제 여가부를 폐지하겠다라고 했는데 정부 조직법 개정안을 민주당이 동의를 안 해줘서 이렇게 왔다 이런 얘기도 지금 핑계로 내세우고 있는 것 같은데 여가부 폐지에 대한 용해인 의원의 입장은 어느 쪽이었습니까? 여가부 폐지를 접근하는 방식이 전제가 아주 잘못되었다라고 저는 생각하는데요. 사실 한국이 성별임금 격차도 전 세계에서 가장 큰 편에 속하고, 특히 OECD 국가들 중에서, 선진국들 중에서는 한국은 가장 성차별이 심한 나라다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여성들이 일상에서 경험하는 어떤 성폭력에 대한 문제, 일상에서 경험하는 폭력, 가정폭력의 문제들도 굉장히 심각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강간 피해자의 95%가 여성이고, 여기엔 당연히 구조적 성차별이 있다고 볼 수밖에 없는 것이거든요. 근데 지금 윤석열 정부를 비롯한 김현숙 여가부 장관은 구조적 성차별은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전제하에서 여성가족부를 폐지하겠다고 하는 것은 대한민국에 존재하는 성차별 문제를 그냥 방관하겠다라는 것이기 때문에 당연히 동의하기가 어렵다라는 생각이 들고, 정말로 여가부 폐지를 하더라도 성차별 문제 해소를 위해서 다양한 방식으로 더 크게 지원하겠다, 정부에서라고 한다면 그 구체적인 방안을 가지고 논의를 해야 하고 야당을 설득해야 되는데, 이 정부는 야당을 설득할 생각이 하나도 없습니다. 네, 일단 만나지도 않고 대화도 하지 않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무조건 야당이 통과시켜주지 않는다라고 마치 모든 것이 야당 탓인 것처럼 이야기하는 것은 정말 유체이탈의 어떤 정점에 서 계시다라는 생각이 들죠. 그러면 앞으로 여가부는 어떻게 하는 게 맞겠습니까? 네, 일단은 장관 교체는 불가피해 보이고요. 일단 김현숙 장관 자체가 잼버리를 잘 치룰 수 있는 장관이었냐에 대해서는 당연히 물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 여가부 폐지 말고는 지난 1년 동안 여가부 장관이 한 이야기도 던진 메시지도 없거든요. 세계사적으로 장관이 그 부처를 없애려고 장관을 맡은 나라가 있었을까요?
글쎄요, 뭐 제가 단언하기는 어렵지만 상식적이지는 않죠. 저는 여가부 직원들, 공무원들의 어떤 사기가 당연히 떨어질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 들고, 앞으로의 내가 일하고 있는 이 공간, 내가 하고 있는 이 업무가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여가부의 업무가 잘 진행될 리가 없다. 결국에는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들이 보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그것의 대표적인 예가 이번 잼버리 파행이라고 볼 수밖에 없고, 일단 여가부 폐지를 공언하고 등장한 여가부 장관이 자신의 소임인 여가부 폐지를 국민들과 야당을 설득하는 데 실패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책임을 지고 사퇴하는 것이 1차적으로 저는 먼저 있었어야 됐다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래서 없애기로 한 부처, 있으나 마나한 장관, 이런 사람한테 책임을 맡긴 세계 잼버리의 이번 참사는 정말 예견된 참사였다 이렇게 생각하고, 그 일을 밀어붙인 정부 정말 책임을 면할 수 없을 거라고 보는데요. 앞에 여러 가지 의혹에 대한 국정조사 중에 양평고속도로 특혜 의혹, 이 부분 국정조사 맨 먼저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또 어떤 국정조사가 시급하다고 보십니까? 후쿠시마 오염수? 네, 후쿠시마 오염수는 청문회가 좀 필요하다고 보여지는데요. 일단 이 의사결정 과정에 대해서 문제가 상당히 많습니다. 사실 대다수의 국민들이 반대를 하고 있는 상황에서 대통령은 한마디도 하지 않고 입국 닫고 있다가 IAEA 그리고 정부 여당에서 이제 막말들을 막 쏟아냈죠. 그리고 일본의 대변인 같은 말들을 막 하다가 IAEA 보고서 뻔히 결과가 예정되어 있던 보고서가 나오니까 나토 정상회담에 가서 아주 형식적이고 내용 없이 사실상 이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에 윤석열 대통령이 동의해주는 결과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있을 한미일 정상회담에서도 일본이 물론 대한민국 정부는 부인하고 있지만 일본이 이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에 대한 승인을 요구하고 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의제로서. 그래서 이 대한민국 정부가 국민들의 의견을 전혀 귀담아 듣지 않고 마음대로 의사결정을 하고 있다는 점 자체가 굉장히 큰 문제이기 때문에 이 과정에 대한 충분한 청문 과정이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하고요. 그게 이제 뭐 국정조사가 될 수도 있고 아니면 국회 차원의 청문회가 될 수도 있고 어떤 방식으로든 이 과정에 대한 문제 제기 과정은 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소속 상임위원회는 행안위 여과이지만 이제 기본소득당에서는 용 의원께서 유일하시니까 만약에 뭐 이런 중요한 현안이라든지 국정조사하면은 거기 위원, 또 인사청문회라든지 그럴 때는 거기 위원 이런 걸로도 참여를 하십니까? 일단 비교섭단체 의원으로서 이제 당연히 그런 국정조사나 이런 것에 함께 하고 싶지만 쉽지는 않습니다. 이 비교섭단체를 배정하는 권한은 국회의장에게 있는데요. 보통은 이제 의석수 순으로 정의당 의원들이 이제 많이 배정이 됩니다. 그래서 지난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때는 그래서 좀 민주당에게 제가 좀 이렇게 요청을 했었습니다. 제가 이 이태원 참사 관련돼서 꼭 하고 싶은 싶다. 일들이 있다. 그래서 좀 제가 꼭 국정조사에 들어갈 수 있도록 좀 배려를 해달라. 도와달라라고 해서 민주당에서 이제 자신들의 어떤 배정된 의원 숫자를 하나를 줄이더라도 이제 비교섭단체 의원들을 좀 많이 넣어달라라고 이제 의장께 요청을 드리면서 이제 저랑 정의당 장혜영 의원이랑 같이 이제 활동을 할 수 있었는데요. 앞으로 국정조사, 양평고속도로 국정조사도 그렇고 후쿠시마 오염수 청문회도 그렇고 이제 굉장히 중요한 사안이고 하나하나가 저로서도 꼭 들어가서 따져묻고 싶은 것들이 많은 내용들인데 과연 그 위원회에 포함될 수 있을지는 좀 지켜봐야겠습니다만 어쨌든 그 위원회에 들어가서 일을 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할 생각입니다. 그 점은 좀 민주당을 칭찬해 줄 수도 있겠네요. 말씀 듣다가 혹시 해서 잠깐 그냥 가볍게 여쭤보는데 만약에 민주당에서 영입 제안이 오면 생각해 보실 수 있나요? 글쎄요, 뭐 구체적인 그런 이야기를 저는 전혀 들은 바가 없고 제안된 바도 없기 때문에 뭐 지금 상황에서 말씀드리는 것은 뭐
말씀드릴 수 있는 것 자체가 사실 굉장히 제한되어 있는데요. 저는 우리나라의 어떤 민주개혁 진영의 개혁과제 완수를 위해서는 기본소득당을 국민들께서 키워주시는 것이 전체를 봤을 때 도움이 되는 일이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사실 이제 저 한 명의 재선도 중요하겠습니다만 저 용해인 한 명이 재선하는 것보다 기본소득당 같은 대안 세력들이 더 성장하는 것이 저는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뭐 그런 측면에서 총선을 준비하고 있다는 점 말씀드리겠습니다. 기본소득당에서 추구하는 기본소득의 가치와 이재명 대표가 얘기한 기본소득은 거의 같습니까? 네, 모두에게 조건 없이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기본소득을 대한민국의 중요한 과제로 생각한다는 점에서 기본소득에 대한 입장은 동의를 합니다. 다만 이제 속도와 어느 정도 전환적인 의미로 기본소득을 생각하느냐에 있어서 이재명 대표 같은 경우는 이 기후위기와 디지털 전환의 시대에 기본소득이 굉장히 중요한 키워드이고 전환적인 역할을 해야 된다. 그런 대전환이 필요하다는 것에 공감하는 제가 만난 몇 안 되는 기성 정치인 중에 한 분이신데요. 이제 민주당 차원에서 사실 기본소득에 대한 입장들이 좀 정돈되지는 않은 상태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민주당이 이 기본소득에 대해서 그리고 지금 이 시대의 복합적인 위기에 대해서 좀 더 진지하게 이 대안이라는 것을 함께 논의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얘기는 이 정도 하죠. 더 깊이 들어가면 오해 살 소지가 있으니까.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 청문회가 이제 18일로 잡혔다고 하는데 거기에는 위원으로 참여 안 하시죠? 네, 이제 거기는 이제 과방위에서 이제 진행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는 과방위 소속은 아니어서 제가 그 청문회에 들어가지는 않는데요. 야사당 언론 탄압 관련 공대위가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야사당 중심의 대응들을 좀 하고 있고 오늘 오후에도 관련된 논의를 야사당 의원님들과 좀 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좀 그런 차원에서 앞으로 좀 계속 대응해 나갈 예정이고요. 이동관 특보를 방통위원장 후보로 임명한 것은 너무 속이 뻔히 보이는 투명한 의도 아니겠습니까? 어떤 속이라고 보십니까? 이동관 후보자라고 하면 MB 시절에 방송장악의 귀재라고 불렸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언론인들 사이에선 정말 악명 높은 사람인데요. 이런 사람을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으로 앉히겠다는 것은 앞으로 이 언론장악, 언론 탄압에 대한 투명한 속내를, 왜냐면 언론장악, 언론 탄압을 가장 잘하는 사람을 방송통신위원장으로 앉히는 것이기 때문에 그 의도가 굉장히 분명하고 명확하다라고 볼 수밖에 없고, 그렇기 때문에 방송통신위원장으로서 굉장히 부적절하다라고 봅니다. 그거 외에 또 여러 가지 의혹들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자녀 학폭 문제도 있고 뭐 위장 전입 의혹도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밀어붙이려고 하는 가장 큰 이유는 뭐라고 보십니까? 방송 장악의 적임자 방송을 장악하기 때문입니다. 위해서라고 생각하십니까? 네, 그것을 가장 잘할 사람이기 때문에 사실은 이제 학폭 문제는 대한민국에서 굉장히 예민한 문제입니다. 그리고 검찰 출신인 그 정순신 전 국가수사본부장 후보자도 낙마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강행을 한다는 것은 이 방송 장악이 굉장히 중요한 지금 윤석열 정부의 과제로 상정을 하고 있고, 그것을 가장 확실하게 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구냐에 있어서 그 모든 위험을 감수하고라도 이동관 후보자를 임명해야 되는 필요가 있는 것이겠죠. 그러면 방송이 장악이 될까요? 저는 실제로 많은 기자들이 압박감을 느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예전에 MB 시절에 보면 그 국정원을 동원해서 방송장악을 기획했다는 증거들이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 시절의 수사보고서에도 다 나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관련돼서 언론사 간부들 사찰하고 좌편향 언론인들, 프로그램들 퇴출하라는 좌표도 찍혀져 있고, 심지어 지방선거 전에 방송사에 개입했던 문건도 이제 공개가 됐습니다. 아마도 이제 MB 정부 시절의 비공개 문서들이 앞으로 점차 순차적으로 공개가 될 텐데, 저는 앞으로 더하면 더한 내용들이 나왔지 덜하진 않을 것이다 라는 생각이 들고, 앞으로 총선을 앞두고 윤석열 정부는 이 모든 국민들의 비난들이 다 불리한 언론 지형 때문에 자신들이 그렇게 공격받고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언론 장악을 가장 중요한 과제로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용해인 의원과 인터뷰를 하니까 시간이 너무 빨리 지나가는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기본소득당이라고 하는 이제 작은 정당에서 그렇지만 또 비교적 야당이지만 좀 중립적인 지대에서 이렇게 쭉 보셨을 때 민주당 정부도 경험하고 국민의힘 정부도 보셨잖아요. 지금 윤석열 정부를 이렇게 지켜보면서 참 지지율을 보면 잘하고 있다는 것보다도 못하고 있다는 평가가 더 많지 않습니까? 못하는 이유, 용 의원께서 보시기에 대통령, 참모, 행정부, 여당 어디가 제일 책임이 큰 것 같습니까? 어디 한 군데를 뽑기가 참 어렵죠. 정말 그야말로 총체적 난국이라고 저는 생각하는데요. 간부들의 무능함, 그리고 대통령의 불통, 이 모든 것들이 지금의 이 난맥상들을 만들어내고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사실 예전에는 대한민국이 만들어온 시스템, 국민들이 만들어온 이 시스템에 대한 신뢰가 저는 있었습니다. 그래서 대통령 한 명이 바뀐다고 해서 대한민국의 시스템이 그렇게 빠른 시간 내에 붕괴되지는 않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는데 지난 이태원 참사에서 그 신뢰가 사실 산산조각이 났습니다. 사실은 재난안전 대응에 비전문가가 오더라도 재난 대응을 할 수 있도록 매뉴얼들이 다 준비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재난 대응을 할 마인드가 전혀 되어 있지 않은 장관이 그 자리에 앉으니까 이 매뉴얼들이 다 무용지물이 되어버렸고 참사가 발생해버렸고 참사에 대한 수습 과정조차도 굉장히 처참했거든요. 그래서 이 기존의 시스템을 완전히 무력화시키는 어떤 그 관료와 그리고 선출직 공직자들이 등장했을 때 얼마나 빠른 속도로 시스템이 무너지는지를 윤석열 정부가 너무 잘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하고요. 그런 면에서 야당들이 좀 더 잘 선명하게 싸워야 하는데 그것들을 잘 못하고 있는 것이 참 죄송스럽기도 하고 답답하기도 하고 그런 마음입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인터뷰는 여기서 마쳐야 될 것 같습니다. 화이트 토론님 슈퍼챗 보내주시면서 용해인 의원님 언제나 응원합니다. 스펙스에서 자주 뵙고 싶습니다. 자주 나와주십시오. 자주 불러주십시오. 네. 보라돌이님, 용해인 의원님 자주 좀 불러주세요. 너무 좋아요. 그렇게 하면서 슈퍼챗 보내주셨고요. 자주 출연해 주시라고 하는 의견이 정말 많습니다. AKA 미래의 초기시라는 분, 민주당 169석보다 100배 나은 용해인 의원 대단합니다. 그런 의견 주셨고요. 기본소득당 당원 가입하고 싶네요. 갈산 아지매님. 콩타장님, 우리나라 용시성 처음 보네요. 처음 보세요? 가끔 계세요? 희성은 희성이죠? 네, 이성은 이성입니다. 예. 몇 분이나 되세요?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는데요. 10,000명, 20,000명 정도였던 것 같습니다. 네. 저 KBS 있을 때 우리 저 후배 가운데 용태영 기자라고 있었어요. 용씨가 있어요. 간혹가다 있습니다. 예. 네. 채리님, 국민이 그나마 희망을 버리지 않을 수 있는 국회의원이십니다. 네, 의견 보내주신 여러분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정말 좋아하는 국회의원, 당찬 정치인 기본소득당 용해인 의원과 인터뷰했습니다. 앞으로도 또 나와주시기로 약속했으니까요. 기대해 주십시오. 오늘 귀한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